여러분, 앞에 김은희 리더님이 너무 뜨겁게 여러분의 6, 7, 8월을 지금, 뭔가 이렇게 스타트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명을 바꾸는 3개월, 심화편, 이제, 은희 씨가 얘기한 하우투와 더하기 어떻게 하면 좀 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6, 7, 8월을 보낼 수 있을까를 준비해 왔습니다. 파운더스 수석 닮은 뜻이형주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운명을 바꾸는 3개월. 진짜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3개월만 여러분이 제대로 움직이시면 운명이 바뀌거든요. 자, 제가 지난번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어요. 이게 사막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제 네트워크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고는 있는데 뭔가 결과는 안 나오고 뭔가 열매는 없는 것 같고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 이렇게. 같은 사막인데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 보이지 않았지만 이게 뭐냐면요. 아타카마 사막이에요. 여기에 7년 동안 내릴 비가요. 12시간 만에 쏟아졌대요. 사막에 비가 내렸더니 이 꽃이 이렇게 핀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꽃이 없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기상 변화? 뭔가 이상현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쩌면 우리 마음이 이런 사막과 같은 마음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네트워크로 커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내릴 비가 12시간 동안 내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집중을 뜻하는 거예요. 그쵸? 집중하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집중해 보겠다고. 정말 내 인생을 한번 아메이에 올인해 보겠다고 제가 모든 우선순위를 아메이로 바꾸고, 그리고 스폰서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주면 생명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제 네트워크에 더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고 더 사랑을 쏟기 시작했고 온 마음을 다하기 시작했더니 네트워크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명력이 생긴 거죠. 여러분, 생명력이 생긴다는 거는 자생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이야기를 외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제 가슴에 너무 많이 꽂혔었어요. 그래서 내가 변하자.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변해도 괜찮다. 소비자도 안 변하고 사업자도 안 나오고 파트너들도 안 변하고 다 괜찮다. 내가 변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기 시작했더니요. 그때부터 제 사업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아메이 비전을 봤어도, 이 자리에 오래 있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내가 달라져야 뭔가 환경도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먼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핫하신 분,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내 세포 하나하나가 최선이라 판단해서 선택한 길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서 동시에 두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길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선택해 놓고도 이게 맞나? 아닌가? 의심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제 선택을 후회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정말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분명히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를 선택했던 건데 아메이 속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걸 까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이 아메이, 여러분이 선택한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지금 조금 마음이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선택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길에 여러분이 집중하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이 안 바뀌면 말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스폰서님이.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도 바꿔서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힘든 건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과 비교하는 거는 상대의 하이라이트 씬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지 않으세요? 누구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나의 비하인드 씬에서 비교하면 여러분 불행하죠.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언젠간 나의 하이라이트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언젠간 나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하이라이트 씬을 보고 여러분이 그것에서 배우고 따라할 것을 내가 가져다가 나중에 나의 하이라이트 씬이 왔을 때 내가 얼만큼 폭발 성장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내온 시간들은 보이는 성장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많이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에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은 준비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바꾼 후 행동을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자,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서 새 엔딩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다 지울 필요 없고요. 한 글자만 지우세요. 될 거야. 그죠? 여러분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글자만 바꾸세요. 잘 될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잘 될 거야. 될 거야. 잘 될 거야. 저는 아메이가 늘 이렇게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 안 될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상하게 잘 될 것 같았어요. 잘 되면 어떡해.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 그 착각을 여러분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 성공의 자격. 만약에 이 자격이 능력이었고, 뭔가 기술이었고, 그런 거였다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격 중에 자격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 안에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는 아메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아메이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공의 자격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작은 글씨? 작은 믿음이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이 이만큼 자라요. 이걸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키우는 것에 자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점점점 이렇게 믿음을 키워가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능력을 키우는 사업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가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멋진 일이지 않나요, 여러분? 전 세상에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을 키워서 성공하는 일,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만 키우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내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면 내가 큰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 자, 삿포로. 너무 멋있죠, 여러분. 정말 정말 멋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저희 세 가족 이렇게 같이 스키를 타면서 저희 아들이 슬로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그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따라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너무 행복해해서. 그 눈에서 이렇게 세상에 스키를 처음 신었는데 너무 잘 타고 그 아무도 없는 하얀 눈을 혼자 지나가는데 제가 그걸 뒤에서 바라보면서 진짜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 행복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저도 스키 못하는데 삿포로에서 배웠어요. 자, 여러분 삿포로를 가면 크루즈는 간다. 스포너님이 요즘 외치시는 말이죠. 여러분 삿포로를 가면 크루즈를 가요. 우리가 삿포로를 못 가서 아메이라는 게 아니라 크루즈를 못 가서 아메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인생을 바꾸려고 아메이를 하는 거잖아요. 가난의 대를 끊으려고 아메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삿포로를 가야 되고요. 크루즈를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보이는 목적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게 되면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그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2년 집중하면 되고요. 길면 5년 집중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절의 횟수를 누적시켜야 합니다. 아주 많이 누적시켜야 해요. 가장 많이 거절받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이 두려워서 되게 소극적으로 알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PT 세미나에서 제가 후원하려고 했던 선생님이 PT가 돼서 온 걸 제가 봤다고. 그때 제가 놓친 사람이 다른 쪽에 가서 성공하는 걸 보고 해내는 걸 보고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받기 싫어서 이야기를 안 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거절을 받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거절을 받기로 작정을 하세요. 아메이 사업의 유일한 난이도는 거절이라고 했어요. 아메이에서 넘어야 할 그 허들, 그거는 거절이에요. 여러분 그 허들을 넘지 않고 이 길을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 중에 지름길 뭘까요? 바로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아메이의 지름길은 없다고 하셨죠? 없어요, 여러분. 정면 돌파밖에 없어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정면 돌파는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는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절이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내 상황이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혀라. 빠져나가는 최상의 방법은 뚫고 나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메이는 터널이기 때문에. 여러분 터널이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 중간에 여러분이 계속 서 있으면 너무 두려워져요. 그래서 정면으로 그냥 부딪혀서 뚫고 지나가는 게 아메이 사업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업답게 접근하면 사업처럼 결과가 나오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사업답게 접근하는 거예요. 사업한 사람이 거절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이 거절을 피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 거절을 평생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당하자고요. 저는 제가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너 이것도 감당 못해? 너가 감당 못하면 네 아들이 평생 감당해야 돼.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잘 살고 싶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스스로에게. 저 감당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 여기 써있죠. 너무 두렵고 커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STP, 프로포즈, 초대. 이건 한 세트예요. 이건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STP만 하고 끝나도 안 되고요. 그냥 프로포즈만 하고 끝나도 안 돼요. 초대만 하고 끝나도 안 돼요. 이건 세 가지가 다 세트입니다. 그리고 저기 반복이라고 써있죠? 이 반복까지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 설명하세요. 제가 쭈삣쭈삣했던 사람한테 가서요. 어느 날 아이패드를 꺼내 들고 사업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좀 전에 사업 설명 우리 강의했던 김은희 리더님 첫 번째예요. 저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소리 나고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얘기를 하면 딱딱 끊고 듣지 않았어요. 아메이 안 한다 그러고 이럴 거면 오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강한 거절을 했던 사람이라 제가 좀 소극적으로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안 되겠다. 놓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이 후원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STP를 하기 시작했고요. 미팅에 나오라고 초대하고 같이 해보자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이거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이걸 여러 명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복제시킬 수 있는 홈미팅을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예요. 앞에서 홈미팅과 1대1 미팅 방법을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통과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으로 그 말들을 한번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자, 복제시킬 수 있는 홈미팅이어야 합니다. 자, 이거를 명심하세요. 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홈미팅을 하셔야 돼요. 어떤 홈미팅을 가면요. 너무 요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다 요리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거는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리는 그냥 메인이 되면 안 돼요.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요리 설명도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먹을 요리가 뭔지만 설명하고 바로 강의를 들어가요. 강의에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습된 소비자에 집중을 시킵니다. 후원에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너무 화려한 접시라던가 너무 뭔가 따라할 수 없는 요리를 하는 거 이런 거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음식 그냥 웍에다 넣으면 되는 거 쉬운 거 그런 거를 하셔서 여러분 마시는 걸로 그럼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열려요. 뭔가 동질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화려한 음식들은 이질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제시킬 수 있는 홈미팅 뭔가 강의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너무 전문 용어 많이 쓰지 마시고 소비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눈높이를 맞춰서, 그리고 식사하고 이야기 나눌 때 모두 다 후원. 내가 아메를 왜 시작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그 전에 했었는지, 난 아메 좀 몇 년을 했는지, 아메를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였더라. 이렇게 아메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끌고 가셔야 합니다. 홈미팅이 수다의 방이 되면 안 되고요. 그냥 재미로 음식 먹으러 왔다가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복제시킬 수 있는 홈미팅. 여러분, 그 홈미팅에 오는 그 한 소비자는요, 나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내 홈미팅을 보고, 아, 나 이렇게 해서 아메이로 소비자 만드는 거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복제시킬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홈미팅에서 후원이 된 사람은 그 홈미팅을 계속 복제시켜 나가는 게 이 사업의 다예요. 그리고 홈미팅을 하려면 거절도 많이 받아야 돼요. 초대가. 10명을 초대하면 5명만 오거든요. 자, 그리고 소비자를 여러분 핀업시키셔야 합니다. 소비자들이요. 3% 캐시백 받는 분, 6% 캐시백 받는 분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두더라고요. 17만 점, 18만 점, 20만 점이 안 된 소비자들 그냥 두시더라고요. 6%가 조금 안 된 소비자들 그냥 두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소비자를 핀업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핀업을 시키셔야 돼요. 소비자를 핀업시켜서 여러분 랠리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분을 축하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 소비자를 핀업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더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팅에 함께한 사람의 숫자를 여러분 늘려가셔야 합니다. 자, 아무리 홈미팅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업 설명을 많이 해도 아무리 소비자들을 핀업시켜도 여러분 이 미팅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서 여러분이 사라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나와 미팅에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세요.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자, 저는요 여기에 집중을 몰입했던 것 같아요. 미팅에 함께한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니까 홈미팅을 해야 했고요. 소비자를 핀업시켜야 했고요. STP를 해야 했고요. 프로포즈를 해야 됐고 초대를 해야 됐어요. 여러분 머릿수, 나와 미팅에 함께한 사람, 지금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미팅에 함께 가는 사람의 숫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앞으로의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될 거예요. 자, 이 거절 이런 것들은요 이제 서서히 없어집니다. 이제 서서히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거절했던 그분들, 안 될 것 같았던 그분들, 제품을 얘기했지만 쓰지 않았던 분들, 꺼진 불이죠. 여러분 그 불을 다시 보세요. 꺼진 불이 횃불이 된다고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꺼진 불이 횃불이 됩니다. 우리 김은희 리더님도 꺼진 불이었어요. 계속 거절했고 도망 다녔고 연락이 안 될 때도 많았고. 그랬는데 횃불이 됐습니다, 여러분. 꺼진 불이 횃불이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노력을 하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얼마 전에 스폰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는데 왜 다 결과가 다를까? 그거는 정성이 부족했고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행이죠? 여러분, 정성이 부족했고요. 간절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 되고요.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해보시라는 거예요. 쉽죠?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 그러면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돈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사랑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모르지만 나는 사랑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 그냥 온 마음을 다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온 마음을 다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서 그런 사랑,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따라서 내가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그걸 해보세요. 자, 손해가 복이라고 하셨죠. PB, 개인 PB 많이 올리는 사람 중에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개인 PB는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 말고 내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PB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정말 소비자를 핀업시키는데 다 쓰시고, 그리고 내가 시간 투자를 했는데 뭔가 그 사람이 반응이 없는 거? 그런 것도 계산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내가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들였어. 내가 정성을 들였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의 표정에 섭섭함이 쫙 들어가요. 네, 얼굴에서 섭섭함이 딱 들어가요. 여러분 그 순간 깨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조금 정성 들여놓고 그 사람이 노하면
얼굴에서 정색하는 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거 다 보이거든요. 상대방한테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성을 들일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딸려올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헛수고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고. 내가 뭐 요리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했는데 그 사람 제품도 안 써. 그럼 안 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손해가 복이라 그랬어요. 그 수고도 여러분이 그 사람이 못 알아주면 정말 하늘에 쌓여.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열매가 나와. 근데 여러분이 정색을 하거나 얼굴에 그런 기분 나쁜 표정을 하거나 섭섭한 얼굴이 확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열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시길 바라고, 내가 마음을 줬는데 저 사람이 마음을 안 줘. 여러분 그거에 답답해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인내하면.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업자 중에서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한 감사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회원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가입하지 않고 부족한 나에게 가입을 해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품을 많이 쓰든 안 쓰든, 거절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냥 감사했어요. 제 네트워크에 계신 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계속 미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PB도 주고, 시간도 주고, 정성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주는데, 본인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지 못할 때, 누가 알아요? 그분이 알아요. 그럼 그분의 마음에 미안함이 쌓여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많이 주셨는데, 제가 늘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스폰서님이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고 또 PB도 주고 시간도 주고 정성도 주고 마음도 주니까 미안함이 고마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워하고 있을 때 또 멈추지 않고 또 PB도 주고 정성도 주고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니까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저분하고 함께하면 그래도 괜찮겠다. 나를 끝까지 그래도 도와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신뢰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동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갔다면, 내가 일의 양을 채우려고만 갔다면 이제는 감동을 준비해서 가는 거죠. 마음을 듬뿍 담아서 가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책임감. 내가 감동을 줬을 때 그분의 마음이 움직일 건데, 그 마음이 움직인 거 힘들지 않게 내가 그분을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책임감.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해놓고 안 가요. 그러면요, 그분의 마음에 요동이 치고 있는데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계속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줄 때, 여러분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감동을 줄 때 바로 어떻게 되냐? 정성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성은요, 내가 잠깐 정성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할 때 정성스럽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통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 말했던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모든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 많은 감정에 그런 기복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감정 통제 능력을 키우면서 살아오지 않았죠. 그죠? 기분 나쁘면 나쁜 티 내고, 정말 좋으면 좋은 티 내고 싫으면 싫은 티 내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감정 통제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섭섭할 때도 통제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실망할 때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뭔가 안 될 것 같을 때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통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감정 통제 능력에는요, 진짜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거절하더라도 내가 통제하면서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가 뭐라고 하셨어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래 참는 그 마음, 이게 감정 통제 능력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가장 어쩌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새해에 결심을 한 것이 성공할 확률이 8%래요. 네, 새해에 나는 올해 살을 뺄 거야. 아니면 나는 올해 뭐 영어 공부를 할 거야. 막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8%래요. 그리고 결심한 사람들의 25%가 7일 안에 실패한대요. 그만둔대요. 7일 안에. 근데 50%는 30일 안에 그만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원래 의지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의지가 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세요. 그냥 나는 의지가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극복, 의지를 내야죠. 그쵸? 우리가 8% 안에 들어가기 위한 의지를 내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드는 방법, 아까 앞에 말한 모든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은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멈추거든요. 여러분, 그럼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저 8% 안에 들어간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중해 크루즈는요, 우리나라에 4%가 간대요. 그 4%가 되는 거래요. 지중해 크루즈를 가면 우리나라에 그 성이 4% 안에 들어가는 거래요. 4% 안에 들어가는 일인데, 여러분,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해서 될까요? 아니에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음 먹은 거를 시작했을 때 일주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 3개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 멈추지 않는 게 여러분 능력이고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서 나간 게 6배가 되어서 돌아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이 축복이든 불평이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나는 다짐합니다. 이제는 부정적 감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로. 이렇게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정말 이 부정적인 감정은요, 하얀 도화지에 까만 물감을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아요. 잘 지워지지 않아요. 깨끗한 물에 정말 구정물 한 대접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그 깨끗한 물이 다 오염돼서 그걸 정화시키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부정적인 감정에 여러분이 절대로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무조건 긍정으로 마음을 먹으시고, 감사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자녀들을 내가 반드시 높이겠노라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능력. 여러분, 이걸 키우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리치 회장님이요, 리더는 약속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제가 아메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제 안에 믿음도 있었지만 연약한 제가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리더이고 우리가 약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해낼 때까지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된다. 쉽다. 당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6-4글을, 안지나서나 6-4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이 삿포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리더도 될 수 있는 거죠. 3개월 안에 정말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배우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험을 통과시켜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이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리더가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이곳에서 성장하시고 성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